엄마, 호텔 연회장에서 잔치하면 어때? 친구분들도 초대하고 좋은 자리에서 축하받으시면 좋잖아요? 아들 지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평생을 동태탕 냄새와 생선 비린내 속에서 살아온 저를 위해 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은 이내 며느리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아?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를 서울 한복판 초호화 호텔 연회장에서 열어주었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한식, 코스 요리가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죠.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이 정중하게 샴페인을 따르고 피아노 연주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는 조촐하게 의미 있게라는 말을 내뱉는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70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변두리 작은 동태탕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올해 72세 이정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고단했던 삶을 잠시나마 위로해 줄 것이라 믿었던 순간 제 며느리가 저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추악한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공감되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되신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 호텔에서 해? 어머님도 이런 거 거창하게 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 그냥 가게에서 간단하게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어? 며느리 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호화로운 잔치를 바라는 속물이라도 되는 양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아들 지호는 며느리의 태도에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 엄마 칠수는 왜 호텔에서 한 거야? 그건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했으니까. 우리 형편! 돈 문제는 당신 친정 잔치 때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엄마 칠순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지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엄마 칠순에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제 칠순에는 겨우 가게에서 끓인 동태탕으로 때우려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난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거야. 꼭 호텔에서 해야 할 필요 있어? 꼭 비교해야 해? 그래, 비교해야지. 당신이 먼저 비교하게 만들었잖아. 뭐? 당신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제대로 해드려야 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 엄마도 똑같이 고생하셨잖아. 우리 엄마는 남편도 없이 혼자 나 키우면서 가게까지 일궈낸 분이야.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칠수는 가게에서 간단하게 해야 하는데? 지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모두 옳았으니까요. 남편 없이 홀로 동태탕 가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수 육수를 내고 싱싱한 생선을 손질하며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 난 그냥 실속 있게 하자는 거지. 며느리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 돌리지 마. 실속이 아니라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 챙겨주기 싫은 거잖아. 지호는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호텔에서 잔치하는 건 괜찮고 제가 호텔 연회장에서 하는 호화로운 칠순 잔치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제가 크게 원한 것도 아닌데 굳이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원래 검소한 성격이라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설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는 불안과 혼란,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과연 제 칠순은 어떻게 치러지게 될까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 것에 대한 만족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감정을 읽지 못하는 눈치 없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저를 화려한 호텔 연회장으로 안내하며 시종일관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흰색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한식 코스 요리가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와인잔이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가리키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지만 어딘가 어색함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내 칠수는 내 가게에서 간소하게 하라더니 이건 뭐야? 잔치는 시작도 전에 이미 분위기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이 정중하게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 지호는 그저 묵묵히 식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잔치의 주인공인 안사돈,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딸과 사위가 정성껏 준비해준 자리라고 하니 더 의미가 깊네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 건 좋은 일이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불편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칠수는 소박하게 하자고 호텔에서 하는 것을 극구 반대해놓고 정작 친정엄마의 칠수는 이렇게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제 시선을 애써 피하는 듯했습니다. 식사 도중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한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묵묵히 식사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잔치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피아노 연주부터 시작해 안사돈을 위한 깜짝 영상이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의 사진이 스크린에 떠오르며 가족들이 한마디씩 덧붙인 영상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복잡해졌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 칠수는 정말 우리 가게에서 조촐하게 치르게 될까? 식사 중에도 안사돈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칠순을 성대하게 치러준 딸과 사위에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줄 줄은 몰랐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네. 며느리 수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호텔에서 잔치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제 생일에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잔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칠순 잔치가 끝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고급 요리를 먹고 감동적인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던 그 시간은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리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 칠수는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치러진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박지호였습니다. 엄마, 벌써 집에 갔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하는 줄 몰랐어요. 나도 호텔에서 하는 건 그냥 간단한 연애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호화로운 잔치일 줄은. 아들의 목소리는 착잡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들게 했는지 아들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다시 수연이한테 말해볼게요. 엄마, 칠순 꼭 제대로 해드릴게요. 호텔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말을 들은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호야, 그러다 괜히 수연이랑 싸우지 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기대해봐야 실망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애들 잘 챙겨.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불을 켰습니다. 안사돈의 잔치에서 본 화려한 연회장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동태탕 가게. 하지만 이곳이 바로 제 삶이었고 제 전부였습니다. 몇 달 후 저희 생일 전 주말이 되었습니다. 호텔은커녕 가게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웬만하면 쉬는 날 없이 가게를 열었지만 오늘은 장사를 접고 가족끼리 모이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기 앉아 계세요. 내가 다 준비할게요. 지호야, 엄마가 할게. 내 손으로 끓인 동태탕이 더 맛있지 않겠어? 그렇게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육수를 내고 싱싱한 동태를 손질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한정식을 대접받았던 안사돈의 잔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칠순이라기엔 너무나도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나답지. 엄마, 생신 축하드려. 아들 지호가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수연도 억지로라도 웃으며 초를 꽂았습니다. 그래도 케이크는 있어야죠. 초를 붙이고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나니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동태탕을 한 숟갈 떴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몸을 데웠지만 마음속까지 따뜻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복 차림에 깔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업 안 하시나요? 저는 손님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은 가게 쉬는 날인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그냥 돌려보낼 순 없지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남자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고 곧 제가 직접 끓인 동태탕 한 그릇이 정성스럽게 놓였습니다. 그는 한 숟갈을 뜨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요즘 이런 맛이 나는 동태탕을 찾기가 힘든데요. 남자는 동태탕을 다 먹은 후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밀키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밀키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사장님, 동태탕은 정말 대형 마트에도 입점할 수 있을 만한 맛입니다. 혹시 밀키트로 출시할 생각 없으신가요? 저와 아들은 놀랐습니다. 평생 해온 이 동태탕이 밀키트로 전국에 나갈 수도 있다니. 남자는 차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더니 계약서까지 내밀며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동태탕 가게에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의 제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손맛을 그대로 살린 동태탕 밀키트는 전국 대형마트에 입점되었고 이정순 동태탕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는
난생 처음 보는 액수의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평생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아왔던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성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김수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쳤습니다. 동태탕으로 얼마나 벌겠어? 하지만 점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TV에까지 소개되고 대기업과의 추가 계약까지 이루어지며 수익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어들인 돈 일부는 아들 지호의 통장에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그런 아들의 태도에도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들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엄마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너무 달라진 거 아니야? 뭐가?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거 이제야 보상받는 거지. 밀키트 사업이 성공하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손님이 줄어든다 해도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은 제가 평생을 바쳐온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과 손님들과의 정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이제 장사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장사를 안 하다니. 무슨 말이야? 아니, 이제 돈도 많아지셨고 밀키트도 잘 되고 있으니까 가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가게가 좋아. 손님들 오는 것도 반갑고 이렇게 일하는 게 익숙해서 오히려 좋다.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야. 그리고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 본론이 뭔지 말해봐. 며느리는 제 단호한 말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가게 하나 내주세요. 저도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카페 창업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이 밀키트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저한테도 가게 하나 내주시면 좋겠어요. 가게를 너한테 내달라고? 네. 어머님이 밀키트 사업을 키우신 것처럼 저도 한번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저는 순간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힘으로 해보고 싶으면 너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장사라는 게 처음부터 큰 돈 들이면 힘들잖아요. 저도 배워야 하고 경험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제 돈으로 하면 부담스럽죠. 어머님이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장사해 본 적 있니?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해보면 되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했던 시절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18시간을 일했고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육수를 끓이며 살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장사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고생할 마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장사 시작할 때는 너처럼 가게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내 돈 모아 시작했어. 그리고 남들이 편하게 쉴 때도 일했지. 그런데 넌 장사해 본 적도 없으면서 가게부터 내달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은 지금 여유도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돈도 많아졌는데 저희한테 좀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장사를 하고 싶다면 내가 준비하고 내 힘으로 해. 아니, 어머님 너무 하시네요. 어머님은 사업도 하시면서 저희는 도와줄 생각도 없으세요? 너희 도와주라고 내가 평생 고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야 해. 내 돈을 너희한테 나눠줄 이유는 없어. 며느리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도 없이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가게를 내달라는 부탁만 했지만 점점 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어머님, 이번에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은근슬쩍 부탁하는 듯 했지만 거절이 계속되자 점점 짜증을 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이 돈 버신 거 우리한테도 좀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 가게 도와드린 것도 많은데 이렇게 박하게 구시면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어머니 칠순잔치 가게에서 하자고 안 했으면 밀키트 만들 일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들 지호는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점점 실망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번 돈인데 우리가 받을 이유 없어.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엄마 돈 안 받을 거야. 나는 엄마가 힘들게 번 돈 쓰고 싶지 않아. 결국 부부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핸드크림인데 손이 많이 건조하시잖아요. 작은 거지만 써보세요. 저는 아들의 작은 배려가 고마워 활짝 웃었지만 옆에서 며느리는 빈정거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하다. 엄마 통장에 돈 그렇게 쌓여 있는데 겨우 핸드크림 하나 사다 드리는 거야? 뭐라고? 솔직히 이제 어머님이 우리보다 부자잖아.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어?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대체 언제부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했어?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언제까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살 건데?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점점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많아지시더니 우리한테는 냉정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박하게 구시면서 본인은 명품도 사고 좋은 곳에서 사시고 그 말은 빠르게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돈 많이 버신다면서요.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안 도와주시나 봐요? 가족끼리는 서로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처음엔 그냥 헛소문이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저희 평화로운 일상을 조금씩 좀 먹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며느님이 그러던데요. 어떤 소문이요?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안 못해 주신다고. 그리고 명품 가방을 몇 개씩 사셨다던데요. 집도 좋은데 이사 가서 사신다면서요? 저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평생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도움을 안 준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이유가 없어서 안 준 거예요. 손님은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의 악의적인 소문이 이렇게까지 퍼졌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저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호야, 너 지금 어디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조금 후 지호가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지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내 아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고 다닌다더라. 무슨 소문이요? 내가 돈 벌고 나서 너희한테 한 푼도 안 도와주고 명품만 사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겠니? 손님들이 와서 직접 물어보더라.
내가 정말 너희한테 돈 한 푼도 안 주냐고, 명품 가방만 사고 다니냐고.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돈을 요구하며 짜증내는 걸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뒤에서 헛소문을 내고 다닐 줄은 몰랐을 겁니다. 지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수연이한테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주의를 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건 수연이가 너를 무시하고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지호야, 이젠 못 참겠다. 나는 내가 번 돈을 내가 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그리고 내가 진짜 명품을 사고 이사를 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구나. 내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하고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긴 거야. 그런데 내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돈을 탐내고 있어. 처음엔 가게를 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생활비 달라고 하고 안 주니까 동네에 헛소문까지 퍼뜨리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더는 봐줄 이유가 없지 않니? 지호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더 이상 수연이랑 살면서 힘들어하지 마라. 이 정도면 이혼하는 게 맞다. 아들은 가만히 앉아 깊이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가 며느리 수연에게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머님은 돈도 많으면서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돈 좀 벌었다고 자식들한테 저렇게까지 박하게 구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돈은 엄마 돈이야.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그 돈으로 사업까지 해주라고 했어? 그럼 당신은 평생 엄마 돈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당신은 그렇게 떳떳해. 당신도 엄마한테 도움받고 싶을 때가 있었잖아. 지호와 수연의 싸움은 밤새 이어졌고 급기야 손주들까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도저히 수연이랑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버텨왔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한 순간 더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금융 내역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그동안 아들 지호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친정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액수도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 아이들 학원비 명목으로 받은 돈 등 갖가지 핑계로 지호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렸고 심지어 지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몰래 만들어 돈을 인출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은 대출 내역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거액의 대출금이 있었고 그것이 모두 며느리의 친정으로 흘러 들어간 기록이 분명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그제야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만 도와드리려고 했어. 잠깐이라고 하기엔 대출금이 너무 큰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당신이 알면 반대할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이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었겠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잖아.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지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법원에서도 밝혀졌고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책임감 없는
어머니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버지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끝까지 아이만큼은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무책임한 행동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난 후 수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 수연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탐욕 대신 깊은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수연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호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칠순 잔치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호텔에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대하게 해드릴게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가 준비해주는 잔치를 원했니? 너는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나한테 한 짓들, 내 아들에게 한 짓들, 그걸 이제 와서 어떤 말로도 할 수는 없어. 너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수연은 마지막까지 울며 애원했지만 저는 끝내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흐느끼며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냄새는 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향이었습니다. 제가 끓이는 동태탕 한 그릇의 가치는 이제 후회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동네를 뒤덮었던 소문들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말들이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밀키트 사업이 성공하면서 이정순 동태탕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덩달아 가게를 직접 찾아와서 먹어보려는 손님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아진 것이 반갑기도 했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점점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 한꺼번에 여러 테이블을 챙기는 것도 어려웠고 밀키트 사업까지 신경 쓰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저를 본 아들 지호는 결국 회사를 휴직하고 가게로 나와 돕기로 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저도 가게에서 도울게요.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해야 하니까 오히려 이게 아이들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 지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교와 등원을 챙긴 후 가게로 나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식당은 청결이 기본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만큼 더 신경 써야 해요. 전에는 바쁜 회사 생활로 인해 가정일이나 가게 일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일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늘 밝은 인사로 맞이하고 동태탕 한 그릇을 내어줄 때도 손님들이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후회나 미련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후회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제 아들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의 곁에서 변함없이 동태탕을 끓이며 새로운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